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영삼이고 그 다음이 박정희예요. 저는 박정희를 좋아합니다. 이 장면 아저씨가 도망갔어요. 수녀원으로. 전두환을 왜 역적이라고 보느냐? 보안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정희를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지만원, 윤서인 이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봅니다. 최태원 얘기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난리가 났죠. 아마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분들 한 이틀 밤새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뭔 일이냐. 뭐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 이제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아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냥 러프하게 쭉 의식의 흐름에 따라 몇 개 본 뉴스랑 합쳐가지고 해석을 하자면은 최태원 회장님이 노소영 씨라는 분이랑 결혼을 해서 한 15년? 20년 정도를 겉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쭉 해 오시다가 아주 젊고 아리따운 그 여성분을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김민희, 홍상수 커플 마냥 이제 막 공식 석상에 그 여성분을 이렇게 대동하고 그러면서 말을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됐는데 아니야, 근데 우리 수석 비서야 이러면 됐는데 그걸 굳이 또 이렇게 그 나는 그 이혼할 겁니다.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뭐 헌신할 것이고 뭐 우리가 앞으로 함께하게 될 겁니다. 뭐 제 부인처럼 대해주세요. 뭐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 부인 노소영 씨가 이제 폭발하시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거시고 그래갖고 치고받고 싸우시다가 지금 1심에서는 그나마 한 몇십억 주고 끝내쇼. 파탄주의라 그러죠. 이미 관계가 끝났는데 뭐 그냥 돈 대충 정리하고 둘이 헤어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혼을 허가하는 쪽으로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1심에서 20억, 60억 그 정도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씨 전 부인이죠. 그분한테 주고 헤어져라 라고 냈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노소영 씨가. 그러니까 전 최태원 회장님의 전 부인 노소영 씨가 항소를 했어요. 왜 항소했냐? 너무 적대요. 20억이 돈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20억이 있으면 당장 회사 때려치고 목공소 지어가지고 대구로 뛰어가갖고 목공학원 다니고 막 새로운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분한테는 뭐 아주 뭐 학기 식사값도 안 되시나 왜 그걸 가지고 삐지셔가지고 소송을 다시 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거죠. 이혼 소송이 고등법원으로 가는 일이 아주 드물대요. 보통은 가정법원 선에서 끝이 안 됩니다. 그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고 둘이 헤어지는 마당에 대충 그냥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가정법원 선에서 끝이 나는데 이게 이제 고등법원까지 간 거죠. 특히나 이런 재벌 이렇게 불리는 분들은 좀 쉬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제드래곤 그분들 이렇게 쉬 하는 게 아주 밈도 되고 그런데 좀 이렇게 쉬쉬 하신단 말이지. 근데 이분들은 고등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꼬라지가 대법원도 가게 생긴 겁니다. 이게 왜냐?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며칠 전에 나왔는데 노소영 씨한테 노소영 씨가 이 20억인지 60억인지가 너무 적어요. 더 주세요라고 소송을 건 거란 말이죠. 이혼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혼할 때 위자료에 재산 분할에 뭐 해가지고 많이 주세요 하고 소송을 걸었더니만 고등법원 판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이 최태원 회장님한테 네 잘못이 커 1조 3천억 원을 노소영 씨한테 줘 라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은 바로 이제 언론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재벌이라고 1조 3천억이 현금으로 어딨냐 1조 3천억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걸 어떻게 주냐. 결국에는 주식을 팔아야겠죠. 고등법원에서는 주식을 직접 주지는 마라. 경영권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주식을 나눠 갖는 건 아니고 현금으로 줘라.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으로 1조 3천억을 줘라 라고 판단을 했는데 1조 3천억이 어딨어. 결국엔 주식을 팔아야지. 주식을 팔아서 줘야 되는데 주식을 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SK 주식을 파셨다면 하수입니다. 왜냐? 여기 보이시죠? SK 주가가 바로 나오죠?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팔면 지분율이 줄고 경영권이 약해지니까 그때 공격적으로 SK 주식을 매수해서 경영권을 최태원 회장보다 위로 가져버리면 SK를 먹어버리네. 그래서 SK 회사를 통으로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조금만 노력하시면 SK 회장님이 되실 수 있어요. 최태원 회장님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방방 뛰고 난리가 났다. 그럼 저는 이거 가지고 뭐 주식 사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닌데 참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이 지금 이걸로 지금 큰일 났어요. 1조 3천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요분이 이제 노소영 씨, 이제 그 돈 내놔 이런 입장이고 무조건 받아야지. 그래서 항소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날 텐데 대법원에서도 많이 조정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SK 주가가 그 판결이 나온 날 14만 3,200원이었는데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바로 17만 6,200원까지 그냥 쭉 내리꽂다가 갑자기 불꽃이 치솟았죠. 이게 아마 그 내일도 높은 확률로 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굉장한 주가 폭등의 이슈예요. 그래서 좀 한탕을 건지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장이 열리자마자 SK를 확 샀다가 이제 먹으시든가 아니면 내리 꽂으면 제 탓을 하실 수 있는, 그렇다고 제가 뭐 보장을 해드리진 않고 원금 보장은 전혀 못 해드리고 그냥 저 욕이나 하시면 되는 그런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내일 그 SK를 사기는 살 거예요. 뭐 많이는 못 사겠지, 한 3개 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제가 뭐 주가 조작에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노소영 씨가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1조 3천억을 받을 수가 있게 됐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노소영 씨의 아버지가 이분입니다. 노태우의 딸이에요. 노태우 딸 노소영 씨. 그러니까 1조 3천억을 왜 주라고 얘기했냐면은 법원에서 판단하기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많이 거들어 준 거 아니냐 SK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SK는 원래 SKC 선경 컴퍼니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만들던 회사였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 노태우 때 그 일이 있었죠. 한국통신 분리. 한국통신을 분리해서 민영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선택된 것이 SK죠. 그래서 SK텔레콤이 생겼죠. 그러면서 인터넷이랑 스피드 011 핸드폰 번호가 그때 나왔고, 그걸로 엄청나게 커서 SK그룹의 토대를 닦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의 도움 없이 그 자산을 일궈겠느냐. 그러니까 노태우 딸한테 그 돈을 주는 게 마땅하다. 어느 정도 반띵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그걸로 항고를 했어요. 이 금액이 노태우가 도와줬건 안 도와줬건 간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재산이다.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나서, 그게 선후 관계를 내가 잘 모르겠네. 물려받고 결혼을 했는지 결혼한 뒤에 물려받았는지. 근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의 그 논리는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마누라랑 같이 형성한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인데 이거를 이혼할 때 부인이랑 나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걸로 항소를 했는데 그 고등법원 판단은 그건 것 같아요. 아버지 재산이라고 해도 이 여자의 아빠가 당신 아버지 재산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느냐. 그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판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그 논리가 맞다면, 제가 얘기한 논리가 맞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큰 성공을 했다 치고 그걸 내가 물려받으면 그 사람의 자녀한테 일정 부분을 나눠줘야 되는 건가? 결혼 안 했으면 안 나눠줘도 되고, 결혼을 했으면 나눠줘야 될 의무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되나?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별산제거든요. 남편이 형성한 재산, 부인이 형성한 재산, 그거를 각자 합쳐서 살다가 헤어질 때 그대로 가져갑니다. 거의 그대로. 그 한쪽이 경제 능력이 없을 때는 좀 보전해주는 그런 게 있지만은, 각자 직업이 있다 혹은 일정 재산 이상을 재산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갖고 있던 거 이렇게 나눠서 원래대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상하게 좀 너무 많이 1조 3천억? 그거를 줘야 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최태원 회장 좀 불쌍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수독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독수독과. 법 공부하신 분이 여기 계시면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전문대 중퇴한 고졸다리가 법 얘기하는 게 참 웃기긴 한데, 독수독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원룩이는 알 텐데 당연히. 이게 원래는 거기서 쓰이는 단어거든요. 증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 논리로 쓰는 말이 이 독수독과인데,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당연히 독이 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선 독이 있는 과일이 맺힌다. 라는 게 독수독과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도와줘서 재산을 형성했다까지는 인정. 근데 노태우가 정상적인 대통령이냐?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노태우는 여기서 이견이 많이 갈릴 수 있는데 의외로 좀 많이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앞뒤로 너무 세가지고 앞에는 전두환이고 뒤에는 김영삼이죠. 김영삼 때는 또 김영삼 개인도 굉장히 센데 IMF까지 터지면서 완전 센 대통령이 둘이 있고 그 사이에 노태우가 있다 보니까 노태우 때 88 올림픽을 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었던 올림픽을 했던 대통령인데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역대 대통령들 얘기할 때 많이 거론하는 대통령은 아니고 그리고 별명이 또 물태우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두환한테 막 많이 묻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튀지 않고 또 퇴임 이후에도 좀 조용히 사는 그런 스타일이 없고 하다 보니까 무난하게 천수를 다 하셨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 3년 됐는데 그렇다 해도 짚을 건 짚어야지. 나는 왜 독수독가 얘기를 노태우에서 꺼내느냐? 많이 판단이 다르겠지만 결국엔 역적이잖아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르겠지만 신군부 군사 쿠데타의 공범 저는 딱 그 정도 봅니다. 공범 주범은 전두환이고 전두환의 공범 그리고 그것이 군사 쿠데타가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 임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자금을 쌓았던 거는 김영삼 정부 당시 민자당 지금의 국힘에서 직접 밝힌 액수가 이미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법적으로 밝힌 돈만 50에서 나온 게 전두환이 한 4천억 정도 됐었나? 노태우가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를 챙긴 게 법적으로 드러난 돈이 그 정도가 있고 굉장히 그 임기 중에 부정축제라는 시점에서만 본다면 뭐 업적은 뒤로 하고 부정축제라는 면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를 치셨다. 둘 다. 전두환, 노태우 둘 다. 그렇게 깨끗했다는 느낌은 없다. 범죄와의 전쟁 영화를 보면 그 때가 노태우 때거든요. 노태우가 전두환도 그랬고 솔직히 전두환이 했던 걸 그대로 받아 먹은 게 노태우고 개인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부정부패에 등했다. 그러면서도 전두환한테 묻어서 뭐 이렇게 조용히 자기 욕 안 먹으면서 먹을 걸 먹는 그런 날렵함? 이런 게 좀 있었다. 예리함?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오죠. 육사 11기, 육군사관학교 11기 입교. 요 11기가 전두환이랑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난놈은 난놈이지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을 반란 수배라고 생각을 해요. 역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목이 떨어졌어야 될 인간이 천수를 누리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눈을 감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리는데 크게 한 힘 보탠 인물 중에 하나로 꼽는다.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저 좌빨 새끼 당장 북한으로 송환시켜라 라는 댓글이 달릴 게 명백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영삼이고 그 다음이 박정희예요. 저는 박정희를 좋아합니다. 왜 자꾸 정치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외줄타기 같은 걸 하면서 사서 욕을 먹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또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게 되네. 그러니까 저는 최태원 회장이 결혼 생활에서 불만족했던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노소영 씨가 우리 아빠의 업적에 대해서 인정하고 돈을 내놔. 이해는 해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그 돈은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지 니네 아빠가 해준 거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요. 노태우가 많이 도와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노소영 씨의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도움이 노태우가 SK에게 줬던 특혜가 도움이 그 손길이 독수독과니까 잘못된 거였으니까 거의 범죄로 도와준 거니까. 그러면 또 그 얘기가 있죠. 그러면 SK에서 그거를 다 환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것도 법 얘기인데 선의의 제3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SK는 여기서 선의는 이제 착했다가 아니라 몰랐다. 법적으로는 악의가 있고 선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의는 착한 거, 악의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에서는 악의는 알았다, 알고 있었다. 선의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요거를 이제 선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점점 이게 졸린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빨리 넘어오면 SK는 나는 도와주셔서 감사히 받았지 그 도움이 불법적이거나 나쁜 거라는 걸 몰랐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잖아요.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나는 몰랐다 하면 되는데 그 말조차 할 수가 없어. 확인도 못해.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당연히 몰랐지. 그냥 어린 애였으니까. 나는 몰랐어요. 나는 선의의 제3자예요. 그러면 항변권이 주어지든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환수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예요. 최태원 회장은. 그래서 SK의 재산을 강제로 국고로 환수시킬 뭐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변호사님들이 나서지면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런 선의의 제3자의 재산을 법원이 역적의 업적을 인정하면서 그 딸에게 절하라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나? 나는 모르겠네. 노태우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잘못이라고 딱 집어봐라 라고 하면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는 존재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이 모든 걸 덮고도 남죠. 12.12 군사 쿠데타에 협력해서 거의 주역으로 같이 했다는 거. 전두환의 절친이었다는 거. 물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 뒤통수를 팍 때리고 백담사로 날려버리긴 했지만 결국에 끝까지 그 우정이 이제 변치 않았고, 서울의 봄 영화에 보면 주요한 인물로 또 등장을 하죠. 노태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애석하다. 이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서 대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애석하다. 그리고 노소영 씨한테도 뭐 이렇게 역적의 딸이 뭐 막 이렇게 화내고 싶진 않아요. 뭐 그 노소영 씨가 12.12 군사 쿠데타에 합류한 건 아니니까. 그때는 어린 애였을 테고 잘 몰랐을 테고, 다만 부끄러운 줄은 좀 아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 저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하나회를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인데, 하나에는 처음에는 전두환이 만든 동아리처럼 그 동기들 몇 명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박정희가 약간 지시까지는 모르겠고 독려했다? 네 친구들이랑 술이나 좀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금일봉을 주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걸로 아 우리 조직을 인정을 해주시는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가 하부 조직으로 썼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두환이 워낙에 이렇게 사람들 모으고 이런 걸 잘하니까. 거기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뛴 게 노태우인 거죠. 노태우가 얘가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몇 명, RT에서 몇 명, RT라 그러면 또 화내겠다. ROTC에서 이제 몇 명, 아니면 육사 출신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RT 출신이 한 명, ROTC 출신이 한 명 있죠. 한 명 하나에 유명한 양반. 그 양반 이름은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전두환한테 소개를 해주면 전두환이 면접을 보고 이제 서울의 봄에 나오는 뭐 이 의자에 앉아봐. 의자일 뿐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회가 되는 그 조직을 했고, 그들이 이제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해서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해서 12년간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주역들이죠. 제가 왜 전두환, 노태우를 역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일단 명분이 없고, 일단 노태우는 공범,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다. 전두환이 주범, 가장 큰 책임, 노태우는 공범. 왜 그걸 나누냐 하면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지금 또 문재인이가 해체해버렸지. 기무대장이었잖아요. 기무대장. 기무대장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민간인 사찰도 하고 그랬었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그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 집에 빨래가 몇 장이고 어디서 다림질하고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 당시 기무대장이에요. 그게 보안사령관이고 그게 전두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박정희가 나를 위협하는 놈들이 있을 걸로 의심이 되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절대 2인자를 오래 키우지 않았죠. 박정희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말이면 껌뻑껌뻑 죽는 척도 잘하는 전두환한테 보안사령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잘 보고 네가 사람들 잘 꼬시니까 애들이랑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이상한 놈 있으면 나한테 와서 보고하고, 또 내가 뽑고 싶은 놈 있으면 하마평도 나한테 와서 알려주고 그러라는 식으로 뽑은 거예요. 내시장군이요. 내시장군. 내시장군이 이게 아니고 고려시대 내시장군 호위무사. 바로 최측근에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퍼다주는 그 역할을 한 게 전두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태우는 그 보안사령관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공범선에서 머무른다라는 거고, 전두환은 주범이 확실한 거죠. 쿠데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할 거예요. 박정희도 쿠데타 한 거 아니냐. 맞아요. 박정희도 쿠데타 했지. 근데 박정희는 5.16을 일으켰을 때 뭐 김종필이랑 같이 했고 뭐 그거야 뭐 공범 없이 어떻게 쿠데타를 합니까? 쿠데타는 기본적으로 하극상이고 범죄인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잖아요. 대륙과 섬의 기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대륙의 기질, 그러니까 중국의 기질이라는 건 맹자사상이에요. 맹자사상은 뭐냐면 윗대가리가 왕이 뻘짓거리를 하면 성을 갈아버려도 된다. 역성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위에 권력을 죽이고 내가 권력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대륙의 기상이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게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게 되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도 조선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윗대를 고려를 끊고 조선을 세웠죠.
그때 백성들은 이성계를 욕했어요. 그래서 주막에서 선짓국을 먹으면서 그 선짓국을 성게탕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고기를 씹으면서 이거 이성계 고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출발을 한 게 조선이었어요. 그 고려 시대 뭐 이쪽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이렇게 조금씩 보고선 아는 척 이렇게 하는 거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성계를 이제 와서 저거 역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했더라? 성공한 쿠데타는 뭐 벌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검사 새끼가 했는지, 전두환 새끼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박정희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박정희 쿠데타가 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가?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세 가지로 하면은 이제 하나가 너무 오래 했다, 장기 집권했다 이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좋은 쪽으로 체계가 잡혔다.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게 됐다.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했다. 근데 사실 박정희 임기 초부터 박정희 임기 끝날 때까지 그 시해 당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의 경제력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경제력을 넘어선 건 88 올림픽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한 번도 김일성을 못 이겼다. 그걸로 이제 좌파 측에서 박정희를 공격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통일벼 만들고 또 새마을 운동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체계가 잡혔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체계, 경부고속도로 깔고 물론 또 여기서 너무 경상도 쪽에만 집중적으로 퍼주고 호남 홀대론 뭐 얘기하는데 그런 지역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어떻게 그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합니까? 빨리 해갖고 뭘 해야 되는데 당장에 주요 교류 국가가 일본이고 중국이랑은 문 닫고 사는 와중에 어떻게 서해를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제가 지금 전라도에 내려와서 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당시 박정희의 경부선 라인 개발 위주의 정책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박정희를 공격하는 논리들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정권을 잡는 과정은 아니었고 역성혁명이었기 때문에 역성혁명인 만큼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했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다. 저는 박정희가 친일파다. 일본 육사를 나왔다. 어디야 만주에서 뭐 독립군 때려잡는 뭐 역적 새끼다. 뭐 다 이해합니다. 다 인정도 해요. 그랬겠지. 젊었을 때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지. 성공욕이 크니까 나중에 쿠데타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 없이 되나. 한때 과오가 좀 심각한 과오가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많이 갚았다. 나라에 갚은 게 많다. 오히려 그 밑에 놈들이 쌍놈의 새끼들이 김기춘, 김종필 요런 놈들이 그 나쁜 놈들이고 그런 놈들이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 싸우게 만들고 그런 쓰레기들이 있었던 거고 큰 길을 가는 와중에 구석에 떨어진 개똥 같은 소똥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었던 거고 박정희를 욕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현 시대 21세기를 사는 마당에 두 번째 박정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앞에 있던 장면 내각 에서 장면이 박정희가 총뿌리 겨누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회로 입성을 했어요. 그러면 장면이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자리에서 총알을 맞았어야지. 나 죽이고 내 시체를 밟고 옥좌에 올라라 라고 했으면 박정희가 역적이 됐겠지. 왕을 시해하지 않잖아요. 물론 왕은 아니지만 총리지만. 근데 이 장면이 제가 사진도 갖고 왔어요. 이 장면 아저씨가 도망갔어요. 수녀원으로. 뭐라고? 별 2개짜리 그 박정희인가 뭔가 하는 그놈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그러고선 도망갔어요. 그 얘기는 안 하대. 진보 좌파 뭐 이 얘기하는 분들이 그 얘기는 안 하대. 서울에 보면서는 그 노 장관 그 양반이 역사에서 딱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최규하가 끝까지 국방장관을 불러오세요. 국방장관 불러오셔야 사인해드립니다.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이 장면은 수녀원으로 도망가서 숨었다니까요. 무슨 정당성이 있어 그 앞에. 그리고 더욱이 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둘이 똑같은 건데 결국에는 왜 윤보선이 인정을 못 받느냐. 사람들은 뭐 진짜 민주의 뭐 상징은 시작은 뭐 조봉암이냐 윤보선이냐 그딴 소리 해대는데 윤보선은 요 당시에 장면 내각 당시에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 이게 뭔 소리냐. 이 당시에는 의원 내각제였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얘기하고 문재인도 얘기하고 또 여러 명들이 얘기하는 특히 지금은 좀 약간 진보 쪽에서 더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각제를 이때 이미 했습니다. 요때 이 윤보선이 대통령 장면이 총리였어요. 근데 장면을 기억하죠. 윤보선은 기억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였으니까 대통령은 외치 담당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4.19 끝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나라는 엄청 어수선하고
그 와중에 무슨 뭐 외교를 할 게 뭐가 있어. 미국에 돈 좀 주세요. 그 얘기밖에 못 하는 거지. 그 수출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박정희 때부터니까. 그러니까 윤보선은 별로 존재감이 없단 말이죠. 장면은 수녀원으로 도망갔어. 윤보선은 그래도 한 1년 버텼어요. 박정희가 바로 대통령 된 게 아니고 군사정권을 잡고 5.16이 성공하고서도 초반 한 1년 정도를 윤보선이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는 과도 무슨 사령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정권을 쥐고 흔들었고 윤보선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1년 정도 있다가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윤보선이. 지도 좀 억울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박정희가 6번, 윤보선이 3번 이래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요. 그리고 처발립니다. 물론 1.5% 차이로 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박정희가 투표함을 조작을 해서 막 이렇게 넣어갖고 개표 장난을 쳐서 박정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같아도 박정희 꼭 뽑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아니 윤보선 뭔데 쟤. 아니 쿠데타로 혜성처럼 나타난 거잖아요 박정희가. 그리고 우리 좀 잘해봅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희는 여수 순천 사건 뭐 이래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게 동아일보에도 나오고 그 시골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박정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네가 국민들 위해서 물론 좌익 활동이지만 뛰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고 힘들었던 사람이 지금 또 저렇게 해갖고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뛰어나왔는데 한번 잘해봐라 뭐 이런 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때 산 게 아니니까. 근데 윤보선은 요거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 때도 이 사람은 주역이 아니라 그냥 이게 뒤에서 시다바리 같은 역할을 했고 의원 내각제였다 보니까 장면이 다 했는데 장면도 수녀원으로 도망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좀 많이 환영을 받았죠. 그때는 전라도에서도 굉장히 박정희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다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이들을 등치시키는 건 아니다. 이 둘의 쿠데타는 다르다. 전두환 찾아라. 저는 전두환 사진을 이쁜 사진 써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두환은 가장 못생긴 사진인데 시체 사진 있으면 시체 사진 갖다 쓰고 싶은데 전두환은 이렇습니다. 전두환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리 구독 취소를 많이 하셔도 저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가실 분 가셔야지. 이 둘을 저는 이거 높이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다 대가리를 쳐 드시나 라고 말하고 싶고 정말 박정희가 실수했지. 이런 놈들을 똘만이라고 믿었으니. 전두환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박정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정도 얘기를 했고 전두환을 왜 역적이라고 보느냐. 보안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정희를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김재규가 박정희를 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 놈이라고요. 전두환이가. 그 얘기 아무도 안 하대.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파가 박정희와 전두환을 동시에 모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98테크인데 제가 군대에서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이었습니다. 근데 행정실에 가서 경례하고 보고하거나 할 때 되게 웃긴 게요. 가운데 태극기가 있고 한쪽에 박정희 한쪽에 전두환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김대중인데 군대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20세기 군대라. 근데 되게 웃긴 건 김대중이 대통령인데 왜 저 사진을 걸어놓지가 아니고 왜 박정희와 전두환을 동시에 추모할 수 있지? 전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어려서 몰랐는데 나이 먹고 점점 이 실체를 알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되게 편협한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완전 반대라 이 둘을 같이 모셔놓고 이념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새끼는 이 분을 지켜야 될 임무가 있는 사명이 있는 새끼였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못한 거예요. 아마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저격을 당하고 죽지 않았다면 도망가서 살건 어떻게 해갖고 살았다. 그러면 아마 당장 전두환 그 새끼 데리고 와라고 했을걸. 옷 뺏기거나 최소 옷 뺏기는 거고 심하면 사형시켰을 거예요. 전두환은 그때 사형 당했어야 될 새끼예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김재규가 한때 돌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쐈다. 그래도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천둥이 쳐도 책임이 있고 벼락이 쳐도 책임이 있는 게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말만 나와도 날아가는 게. 알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무조건. 박정희 지켜야 돼요. 그리고 박정희 지키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박정희 앞에서 귀염도 받고 축구 중계도 하고 뭐 난리였대더만. 그래놓고 박정희 죽었으면 그래서 전두환이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서울의 봄에서도 보면 김재규 잡아다가 두들겨 팬 거죠. 이제 김재규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사형시켰죠. 전두환이 지 살려고 했던 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
지 책임 면피하려고 박정희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김재규를 최대한 나쁜 놈을 만들어갖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지가 산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금은 정신없으니까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좀 있으면 정신 차리고 야 전두환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아예 12.12까지 일으켜버렸다. 그래갖고 정권을 아예 지가 잡아버린 거다. 지 살려고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역사적 평가는 반드시 후대에는 반드시 옳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사필 규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와서 이 셋 다 눈을 감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소위 애국 보수 우파라고 자칭하면서 박정희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이승만은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승만도 안 좋아해요. 근데 전두환은 아니다. 전두환을 끌어안고 애국보수 우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전두환이가 민정당, 민주정의당을 만들었고 그게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3당 합당을 한 놈이 요 노태우죠.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이 합친 게 3당 합당, 민자당, 지금의 국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민정당에 약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바꾸냐? 그러면 같이 역적 되시든지. 전두환은 무조건 역적이에요. 저는 지금 합천? 거기서 뭐 전두환 추모공원? 일회공원 세운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지금 학고니까 그냥 막말 하자면 저는 전두환 묘지 위에 공용 화장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똥바지가 될 자격이 있다. 전두환의 시신은. 아니면 파내고 전두환 생가를 파서 연못을 만들든가. 이건 역적 맞다. 그렇다고 구조굴멸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재산 다 환수하고 전두환의 목만 동상으로 만들어서 광화문에 걸었으면 좋겠어요. 역적의 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노태우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범이니까. 공범 정도 되겠네. 저는 아무튼 전두환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정도 생각할 정도로. 더 얘기하면 제가 혼자 열받아서 길길이 날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하다. 이거 228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5.18만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두환이 학살한 사건이죠. 근데 그에 앞서 228이라는 22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뭐 했냐? 4.19의 촉매가 된 사건입니다. 대구에 있는 228 공원. 그 대구의 228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에요. 뭐냐? 이승만 탄핵을 이끌어낸 운동이 228입니다. 근데 대구에서 지금 228을 공원을 냅둔 채로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고? 역적을 때려잡고 역적을 추모하고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승만이 역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부당했다, 부정했다, 그리고 너무 지만 알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약간 양아치 정도? 전두환까지는 안 가요, 진짜. 그래서 이 228 민주운동을 굉장히 좀 띄워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게 있어요. 자꾸 저는 김진태? 한때 강원도 지사했던 김진태? 저는 김진태 되게 좋아합니다. 김진태를 좀 약간 바보로 만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리고 강원도 레고랜드 때 너무 발을 확 빼는 바람에 좀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저는 김진태를 사람을 되게 좋게 봐요. 사람을. 일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진태가 자꾸 대구에 와가지고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막 그 소리 하는 바람에 오히려 대구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니까? 그래서 대구 하면은 뭐 숫골의 고향 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구 가면은 전부 막 그냥 무슨 국힘 막 이러고 다니는지 알아. 대구가 한때는 민주주의가 엄청 셌던 데입니다. 그렇다고 좌파란 얘기가 아니라 불의에 항거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오히려 이 228은 많이 잊혀지고 오히려 이걸로 쫓겨난 이게 228이 시작돼서 4.19가 일어나고 그걸로 기폭제가 돼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지금 헌법에 꽝 박아버렸죠. 우리는 4.19 정신을 기념해서 그걸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이어간다고 헌법에 써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28은 약간 이렇게 잊혀지고 그냥 뭐 계산책이나 시키는 공원이 돼버리고 오히려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더 뜨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미국에서 돈을 빌려 가마솥 하나를 장만했으나 밥질 쌀이 없었다. 윤호선 대통령은 쌀이 없고 하여 땔감만 준비해두고 박정희한테 구두발에 채워 쫓겨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서 돈도 빌리고 어렵사리 농사도 지어 밥을 해놓았으나 정작 본인은 맛도 못 봤다. 최근에 대통령은 누가 보나 함부로 시부는 이 밥을 먹으려고 쑥뚜껑을 열다가 손만 딛다. 그 밥을 안 전두환 대통령은 일가와 부하들을 불러다 깨끗이 맞추었다. 길어. 호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은 남은 게 누룽지밖에 없자 물을 부어서 다 먹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래도 남은 것만 다 긁어다가 긁다가 솥에 구멍이 나자 그냥 솥을 여섯 번 먹었다. 빈손으로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모아준 금과 신용카드 빚으로 미국에서 전기밥솥 하나를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110볼트용 미제밥솥을 220볼트 코드에 잘못 끼워 홀렸다고 코드가 안 맞다고 불편했다. 적절한 것 같네. 적절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얘기 듣고 그냥 웃으면 그거를 인싸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아니야 이거는 틀리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를 이제 아싸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싸인가 봐요. 맨 앞에 하나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승만은 애초에 가마솥도 장만을 못했다.
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 재밌는 것 같다. 특히 그 코드가 안 맞다. 세다. 아, 그래요. 다시 돌아오면 5.18 민주화 운동, 이게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주 분들이 보면 펄쩍 뛰실 소리인데, 이때 얘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광주에서 터졌을 뿐 이 집회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이렇게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부산대에서 모이고, 광주에서는 뭐 전남대에서 모이고, 전북에서는 전북대에서 모이고, 뭐 충청도는 뭐 계룡대? 계룡대는 군대잖아. 뭐 어디서 모이고, 서울은 또 서울대에서 모이고, 그때는 서울대가 거기 그 대학로에 있었죠. 성균관대 지금 자리. 아무튼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각자 이제 동시에 데모를 하기로 했는데, 전두환이가 광주를 폭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이제 여기 일이 뭐 박하사탕도 되고 택시 운전수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5.18 학살, 전두환 5.18 학살 사건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범죄자 이름을 앞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5.18 학살 사건이라고 붙이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 그 대구에 518번 버스가 다닌다면서요. 그리고 광주에는 228번 버스가 다니고 그렇대요.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서 서로 기념을 해준다. 그런 이렇게 의리 표시, 우정 표시,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두 운동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28은 정말 민초들이 일어나서 지금 정권은 잘못됐어라고 외친 거고, 이 광주 5.18은 똑같은 의도는 같았는데 민초들이 일어나서, 민초도 아니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지금 정권은 잘못됐어라는 걸 외치려고 했으나 그 정보를 미리 들은 전두환이 때려서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 5.18은 전두환 5.18 학살 사건이라고 해야 확실하게 범죄자를 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한테 온당한 사과와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놓으면 너무 거창하기만 하고 좀 다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지만원 막 이딴 개새끼들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윤서인 같은 씨발 새끼들이 자꾸 잡소리를 섞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놈들 입이라도 좀 막아라. 내가 그래서 칸초를 안 먹는다. 그런 말씀. 제가 좀 약간 흥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만원, 윤서인 이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봅니다. 리섭 잘 보고 있습니다. 신남성연대 월 990원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 좀 전에 목소리길님 하셨던 얘기랑 제 비슷한 얘기를 저도 준비를 조금 해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의 그 대망이라는 소설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거 보시는 순간 바로 알지 뭐. 이렇게 됩니다. 연달아 이걸 왜 놨냐, 요 왼쪽에 이 양반이 오다 노부나가 라는 양반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양반입니다. 제가 그 일본 친구들의 이름을 아주 이쁘게 불러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친구고, 이 친구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 친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요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제가 그 10대 때 음악은 서양 음악을 엄청 들으면서 일본 음악 조금이랑 그다음에 그 일본 영화, 일본 드라마 이런 거에 빠져서 좀 살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학업을 등한시할 정도로, 그리고 일본 역사물, 사극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보고, 제가 지금 뭐 자랑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저는 도쿄 일본어와 오사카 일본어를 구분해서 듣고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홋카이도 사투리를 알아듣는 그 정도의 일본어를 합니다. 물론 뭐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활 가능한 수준. 그래서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한때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요. 그 전국시대 때 뭐 연도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무로마치 막부 말기 시대입니다. 전국시대가 된 거고,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 아버지부터가 굉장한 큰 영주 집안이었고, 그걸 이제 물려받은 초금수저로 시작을 하죠. 이 이외의 가문들은 모가미 가문이나 뭐 이런 모리 가문 이런 거는 다 밑으로 복속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일본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를 통일하죠. 그래서 딱 일본 전체를 먹고, 일본 역사에서는 일본 섬이 천하예요. 뭐 중국, 한국 안 나와요. 그냥 얘네가 지들이 혼자 동떨어져가지고 그 개가 똥 싸는 거 마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지들끼리 이제 천하예요. 지들만 천하. 그 천하를 통일한 거죠.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하나인가 두 개인가를 못 먹었어요. 아직 영지를. 그것만 먹으면 천하 통일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딱 남겨놓고 진격을 하는 와중에 혼노지라는 절에 들어갑니다. 혼노지라는 절에서 지금의 불교 사찰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해먹던 시기에 절이라고 하면 일종의 호텔 그러면서 약간 그 룸사롱 그러면서 또 종교적 의식도 하는 그러면서 또 제례도 지내는 그러니까 제사나 천도제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잘 되라고 해주는 제사 그런 것도 하고 귀족들만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뭐 그 정도 그런 데 중에 엄청 크고 또 가는 길목에 있는 게 혼노지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절에 오다 노부나가가 묵습니다. 물론 혼자 안 묵죠. 자기 군대, 자기 부하 이런 사람을 이제 같이 묵는데 그 부하들 중에 부하 장수 중에 요 놈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놈이 있습니다. 요 놈이 역사적으로 미스테리예요. 왜 죽였을까? 어떻게 죽였을까? 미스테리입니다. 왜냐? 그 혼노지에 묵은 날 오다 노부나가를 죽여요. 똑같은 사건이 있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근현대사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케치 미스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죽여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뭐 눈치 당연히 채식었지. 요 박정희가 아무리 봐도 요 오다 노부나가 같은 거죠. 박정희가 아무리 봐도 이 오다 노부나가 같다. 박정희가 밑에 있으니까 좀 그러네. 이미 배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덮자. 박정희가 오다 노부나가랑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천하를 통일한 거죠. 물론 반쪽짜리 천하지만 북한은 통일 못했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지가 뭔지도 이유도 잘 모르는 역사의 아이러니 요 새끼가 요 김재규 요 새끼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박정희를 살해한단 말이죠. 왜 죽인 거야 도대체? 이유를 모르고 영화마다 다 해석이 틀리고 지금 또 약간 그 진보 쪽에서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 약간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은 이 김재규를 위인으로 추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정신머리 없는 것 같아. 그냥 이상해.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케치 미츠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입니다. 그걸로 이제 온갖 소설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겨울에 오다 노부나가가 방에서 잡니다. 방에서 자려고 들어갔는데 이불이 따뜻해. 이불이 왜 따뜻하지? 그러고선 밑에 하인한테 물어보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오기 한 20분 전까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불에 싹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온돌이 없으니까 내가 내 몸으로 데펴갖고 이불을 따뜻하게 해놓으면 오다 노부나가님이 오셔서 편히 주무시겠지 하면서 그 침낭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오다가 이런 내 침대에 지가 왜 들어가? 화낼 수도 있는데 귀엽게 봤다 이거죠. 그러고 가서 누워서 잡니다. 자고 일어났더니만 나와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신발을 딱 신는데 신발이 따뜻해. 겨울인데. 그래갖고 하인한테 아랫것한테 야 이거 신발이 따뜻하다 그랬더니만 그 하인이 한다는 소리가 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주군이 주무시는 동안 신발을 품에 끌어안고 요 앞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좀 전에 갔구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정말 강아지처럼 기어가지고 오다의 신임을 받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주군이 죽은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바로 신갈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목숨을 걸고 적을 쳐막는 거예요. 적을 못 오게. 그 신가리 부대를 한 2개를 띄워놓고 급히 회군을 해가지고 이 혼노지 절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아케치 미스히데를 잡아요. 그래갖고 처형을 시켜요. 처형을. 누가? 전두환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을 잡고 목소리 이름이 말한 것 마냥 오다 노부나가가 해놓은 밥을 전두환이가 다 먹으면 안 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먹은 거죠. 그리고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한테 그때 아케치 미스히데를 쳐 죽이는데 공헌을 하고 그때 약간 전국시대처럼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랑 똑같이 암살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따라준 부하들 그 부하들한테 영지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하나인가 2개짜리는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정벌을 해서 일본 천하 통일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도 자기 부하들한테 이제 땅을 나눠줘야 되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뭐 그 거의 주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죽을 수 있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의심병이 너무 많이 도져가지고 자기 주군이 불시에 죽었으니까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이놈 저놈 막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꼭 참고 버팁니다. 쥐죽은 씨 버티면서 계속 힘을 키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도 참전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새만 불리는 거예요. 새만 쭉 불리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아들로 기록이 돼 있는 그 친구를 싹 날리고 마지막으로 정권을 잡는다. 누가? 노태우가. 성격도 비슷해. 꾹 참다가 전두환 임기가 끝나니까 싹
정권을 잡고 6.29 선언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선 정권을 싹 먹은 다음에 이제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버리셨죠. 그거 하나는 업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그림이 이게 일본 중세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한번 일어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은 박정희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의 명령을 받고 적진에 나가 있었나? 아무튼 뭐 시킨 데 가 있었어요. 가 있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당시엔 통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히 돌아와서 처리를 했단 말이죠. 죽음에 책임이 있지만 그 죽는 순간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와서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대신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잖아. 얘는 얘를 알고 박정희한테 보고를 하고 얘를 주의시키고 격리시켜서 멀리 떨어뜨리고 해야 될 입장이 있던 놈이고 이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통신이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실제로 어디 적진에 나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얘가 갔던 월남전은 더 옛날이잖아요.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술을 먹고 있을 때 전두환은 서울에 있었단 말이죠. 일 다 벌어질 동안 뭐 하고 있었길래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이등병으로 퇴역시키고 별 4개를 이등병으로 만들어갖고 쫓아내고 지는 대통령이 되고 발렌타인 30년사 시바스 리갈로 파티하고 저는 전두환이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뭐 그런 걸로 욕하지 않아요. 박정희 죽음에 책임이 있는 놈이라니까요. 얘가 무슨 놈의 일해 추모공원이야. 뭘 잘했길래 7년 동안 물가 꽉 잡았다는 그 업적이 박정희 죽은 거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걸 덮어요? 못 덮는다고 보는데 나는. 박정희는 수녀원으로 도망간 장면 내각 부정부패만 저지르고 부정선거하다가 탄핵당한 이승만에 이어서 그나마 우리나라 체계를 딱 잡아가지고 토대를 딱 만들어 놨다. 그 와중에 부정부패 있겠지. 그리고 박정희는 또 그 인정이 되는 부분이 이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포함 필리핀, 마닐라, 그 나라, 태국, 베트남은 아니구나. 아무튼 동남아권, 필리핀 이런 데다가 다 그냥 군사 정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이랑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에서 해방된 독립된 나라가 너무 많은데 이걸 다 관리를 못하니까 그냥 독재자들이 튀어나오니까 어차피 지들이 한 자리씩 해먹겠다고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고 걔네들이 대개는 이 총과 칼을 쥔 군인이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을 하나씩 그냥 꽂아놓고 그냥 인정해주고 교육만 시키면 관리가 되겠구나 했던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이 박정희가 집권했던 18년간 기간이 동남아 쪽 역사에 보면 전부 그 군사정권입니다. 그 군사정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나라도 몇 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군사정권이라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볼 것도 없다. 그 당시 시대상이라는 게 있고, 그걸로 보면 박정희의 군사정권을 그렇게 나쁘게 볼 수만도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뭐 그렇게 길게 하고 자빠졌느냐, 박정희 잘했다고 박정희를 좋아해 주세요 그딴 소리 하자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각자 있으면 되고 적어도 과연 이 역적의 딸에게 1조 3천억을 줘야 되는가, 단순히 기분 문제로도 좀 그러하다. 근데 최태원 회장은 선의의 제3자 같은데 불법적으로 승인된 도움과 불법적으로 승인된 자금으로 지원된 자금으로 SK가 컸다고 쳐도 독수독과 이론에 걸리고 그걸 몰랐던, 그냥 도움만 받았지 그 돈이 나쁜 돈인지 좋은 돈인지도 몰랐던 최태원 회장이 그 돈을 왜 본인 노태우도 아니고 노태우 딸한테 뱉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이상하다. 그냥 그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내가 11시 43분까지 떠들고 있었다. 진짜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저는 노소영 씨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역적의 딸이니까 닥쳐라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나름의 최태원 회장이랑 15년, 20년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하셨으니까 최태원 이 양반이 그거 아닙니까? 베테랑의 유아인 아닙니까? 솔직히 한성깔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거 다 받아주면서 근 20년 생활하셨으면 이분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자 있는 분은 아닐 거예요. 좋은 분이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연좌제 그런 거 물으면 안 되죠. 아빠가 잘못했다고 딸한테 물으면 안 되지, 죄를. 그렇다 해도 재산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은가? 차라리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좌파 같지만 1조 3천억을 전 국민한테 나눠주라고 고맙기밖에. 그리고 좀 안 됐어요. 최태원 회장 불쌍해. 지금 경영권 뺏기게 생겼어. 1조 3천억 때문에 경영권 뺏겨갖고 솔직히 SK 회장 안 하면은 이 양반 뭐 할 거야? 주유소에서 기름 넣나?
큰일 났지. 최태원 회장도 큰일 났고 안 됐다. 전부 이권과 돈이 이유겠죠. 그죠? 뭐 다 돈이지 뭐 이 세상. 돈이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돈이 없더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하더라. 돈이 이유가 많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죠. 진짜 그렇죠. 오히려 노소영 씨가 더 인격적으로는 좀 나은 분 같긴 해요. 예, 저는 최태원 회장의 엄청난 비화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 루머가 태반이겠지만 이분이 끈하신 분이다 보니까 좀 이게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직원들 회식할 때 소고기 먹이면서 뭐 머슴들은 든든히 먹여야 돼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갖고 안 좋은 사건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뭐 어릴 때 치기 어려서 그랬을 수 있다 치고 뭐 그렇습니다. 최태원이 나쁜 놈이라고 가정하고 노소영 씨가 성인 군자라고 가정해도 그것이 1조 3천억 원을 떠줘야 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 소신이에요. 쌍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편집이 될까 모르겠네요. 아유 오늘 무덤 많이 판 것 같다.